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거대 소형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생성 AI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인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2.0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구글은 이제 멀티모달로 구축된 최초의 AI 모델이었죠. 제미나이 1.0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 2.0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앱과 관련돼서 지난 몇 달간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대폭 이제 향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제작된 AI 에이전트도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던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든가 그다음에 자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크롬 브라우저용 에이전트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로는 자동차 계기판을 사진을 찍어서 전달을 하고 그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진행한 테스트였었고요. 제공해주신 음성으로 이미지는 자동차 계기판의 명령을 모습입니다. 하면은 다음과 특히 같이 현대 이제 텍스트로 i30의 잘 보여주고 계기판으로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어서 포인세티아의 식물 사진을 첨부를 하고 역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역시 굉장히 자세하게 포인세티아에 제공해주신 대해서 이미지는 그다음에 붉은 기르는 포인세티아 법까지 화분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포인세티아는 상태까지 멕시코가 원산지인 얼마나 잎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잘 식물로 자랐는지까지 특히 아주 잘 크리스마스 설명을 시즌에 많이 볼 수 해줬습니다. 있어 PC에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쇼 제민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음성으로 제미나이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Share Your Scre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도 제미나이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들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URL을 입력을 하시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시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우니까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구글에서는 그동안 오픈 AI에 밀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굉장히 발전된 모습 그리고 발전된 앱들을 그리고 거의 무료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일단은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는 한 5억 명 정도의 제미나이 앱 사용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게 맞춰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 해본 결과로도 그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을 했죠. 이와 함께 최근 AI 에이전트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특정 작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설계된 시스템이고요.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그동안 저희가 많이 사용해오던 생성형 AI 챗봇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제 자율성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챗봇과 달리 이 에이전트는 단순히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다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 사용자하고도 직접 인터랙션을 하게 되겠고요.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 다른 에이전트하고도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성형 AI가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와 같이 이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AI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타스크를 완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 내에 또는 시스템 외부의 다른 에이전트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제 창의성을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AI 에이전트는 실제 세상에서 행동을 어떤 발생시키는 적극적인 이제 의사결정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제 이미 사용 중인 AI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화형 AI 에이전트는 챗봇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들도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일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에이전트가 여행 일정을 작성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비행기표라든가 호텔까지 예약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예약이라든가 상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액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을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글쎄요, 안 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 일정 작성까지는 오케이, 좋지만은, 비행기표를 실제로 구매를 한다든가, 호텔 예약하는 거는 아마 부담스러워서 에이전트한테 맡길까? 라고 하는 건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호텔 예약을 하려면 이제 신용카드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화 하나라도 실수가 생긴다면은, 뭐 금전적인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일정 작성해줘는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은 예약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여행 일정만 작성해달라는 거 가지고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생성형 AI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제 실현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그런 날은 글쎄요, 뭐 언젠가는 올 수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AI 에이전트의 운명은 마치 자율주행차나 로봇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사실 몇 년 전에 조만간 현실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 다시 돌아보면 아직도 먼 그런 기술이죠. 아마 로봇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 휴머노id 로봇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곁에서 어떤 실제로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닌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어, 또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거죠. 누구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힘들었지만 무엇에게 이 자기 자신의 자율성을 다 넘긴다는 것은 좀처럼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이제 어떤 자율성을 넘긴다라는 거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거를 기계에게 다 넘긴다, 자율성을 넘겨서 기계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한다. 이거는 참 짧은 시간 안에는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왜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만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좀 피로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죠. 피로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근에 소개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2, 3년 대비해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봤던 걸 또 보는 이거 뭐 옛날 거랑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부분 뭐 작은 발전은 있지만은 그게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아마 이게 GPT-5가 출시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이 GPT-5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원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출원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내는 곳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펀드에 의해 가지고, 이 AI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거죠. 현재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뭐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다른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AI 에이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점을 주목해 봅니다. 인공지능보다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인류 전체를 대체할 것처럼 다가왔고요. 그리고 인류를 뭐 멸망시킨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 반면에,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뭔가 어떤 뭐 용어 자체가 우리말로 옮긴다면 뭐 대리인 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전트는 인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는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막연한, 예, 막연한 거죠.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에이전트를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뭐 그 정의 자체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을 해서 뭔가 어떤 목적에 맞는 일을 해주는 어떤, 그래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업체들도 열심히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그렇고, 전부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소형 언어 모델 위주로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픈 AI 소식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요 두 회사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마는 이제 3.3이 출시가 됐는데, 가격은 더 낮아지고 성능은 더 높아지고요. 내년 초에 라마4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마4를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라마4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마4가 나온다면은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또 어떤 새로운 큰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번 라마4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5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GPT-4 대비 충분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써 18개월에 걸쳐가지고 이미 두 차례 대규모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훈련에만 해도 수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현재 성능은 기존 GPT-4보다가 약간 나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입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 대비 성능 향상이 이제 너무 작아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오픈 AI에서는 수학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 등 이런 경우에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도 지금 활용 중이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역부족이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공동 창립자랑 핵심 인력들이 24명이나 지금 퇴사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인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O1, O3와 같이 놀라운 성능의 모델이 이미 있는데 굳이 GPT-5를 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O1하고 O3 시리즈하고 GPT-5는 이제 노는 물이 다릅니다. GPT-5 성능은 그냥 월등하다, 우월하다 그런 정도의 측면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테스트에서 GPT-5의 성능이 이전보다가
성능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GPT-1 대비 GPT-2가 그랬고요. GPT-2 대비 GPT-3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GPT-3에 대비해서 GPT-4는 모든 영역에서 GPT-3보다가 월등했었습니다. 근데 O1하고 O3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O1하고 O3는 추론 영역에서만 이제 월등한 것이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GPT-5는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이게 스케일링 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오픈 AI에서 더욱 강력해진 추론 능력을 가진 새로운 모델이죠. O3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 내년 초에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O3는 기존 모델보다가도 이제 코딩,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가도 AGI에 근접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오픈 AI의 표현인 거죠. AGI에 접근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오픈 AI의 표현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픈 AI가 갈수록 좀 마케팅 중심의 회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보다가는 있는 것을 고객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알리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한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O3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정보를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GPT-4 때부터 오픈 AI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GPT-4는 대단했었습니다. GPT-4는 대단했었는데요. 오픈 AI에서 AGI를 언급한 것은 O3가 ARC AGI라고 하는 벤치마크에서 85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평균적인 인간의 점수와도 비슷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수학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ARC AGI라는 테스트가 AGI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그건 물론 당연히 아니죠. 이 테스트는 이제 인간의 IQ 테스트랑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IQ가 높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지능이 높다라고 하지는 않죠. 많은 지능 중에 IQ는 그냥 그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테스트 결과라는 것이 이 결과에 맞게 특화된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형태가 바뀐다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제 위 결과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GPT-5를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죠. 지난 18개월 동안. 그래서 그 결과들이 O3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기업에서 만든 특정한 이제 ARC, AGI라는 테스트가 높다라고 해가지고서 AGI에 근접한 최초 모델이다라고 하는 운운하는 거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학습용 데이터 부족이 인공지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GPT-5에서도 지금 동일한 문제에 부닥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이4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145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소형 언어 모델입니다. 소형 언어 모델인데 특이할 점은 바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합성된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전에도 없었던 거는 아닌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합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품질이 좋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그래서 생성 모델이 약간 좀 편향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잘 생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GPT-4에서 학습에 적용해 가지고 큰 성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을 때,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그래서 그 책임자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본인들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합성 데이터를 썼지만서도 수학 경시대에서 거의 모든 다른 대형 언어 모델들을
모델들을 능가할 정도의 굉장히 적은 굉장히 작은 숫자의 파라미터로 거의 모든 대형 언어 모델을 능가하는 그런 점수를 지금 수학 경시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4가 모델 자체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 커리큘럼 그다음에 후처리 기법 등을 통해 가지고서 추론 중심의 벤치마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소형 언어 모델 위주로 여러 건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NC에서, 그 다음에 앳들이, 그 다음에 모레, LG 엑사원에서 각각 새로운 소형 언어 모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국내 AI 기업들이 소형 언어 모델에서 미세 조정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고 세계적인 수준임을 지금 입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스테이지가 솔라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미세 조정 버전을 냈는데 작년 12월에 허깅 페이스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뒤에는 여기에도 있는 모레라고 하는 회사에서 역시 이제 허깅 페이스 1위를 했고요. 그래서 이처럼 국내 AI 기업들이 비용이라든가 인프라 부족 때문에 뭐 오픈 AI, 구글 이처럼 첨단 프론티어 모델 경쟁에는 뭐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은 모델을 최적화하는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사원도 최근에 여기 허깅 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 지금 테스트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엣지 영역에서 1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내 AI 기업들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에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무료로 구글에서 위스크라고 하는 텍스트가 없이 이미지로만 합성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XAI에서도 그록2를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료였는데 공개를 해서 한번 폰에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이제 위스크라는 제품인데요. 핵심 기술은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이죠. 제미나이하고 이마젠을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입력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상세 설명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마젠3가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제 이미지, 그 다음에 배경용 이미지, 스타일형 이미지, 총 3개의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은 이를 조합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는 주제 이미지로 고양이,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로 연못, 그 다음에 스타일형 이미지로는 이제 수채화 같은 형태의 모습을 제공을 하면은, 요 3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거북선을 주제 이미지로, 그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여의도 공원을 배경 이미지로 해가지고 스타일용 이미지는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텍스트로 영화 같은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 이미지로는 거북선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씬으로는 예, 폰에서 여의도 공원 이미지를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뭐 이미지를 줘도 되는데 저는 텍스트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기다리면은 요 세 가지 정보를 합성을 해가지고서 최종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네, 여의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빈 어떤 공원에 그 다음에 배경으로는 건물들이 있고 네,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그록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에서 개발한 AI 챗봇입니다. 과거 트위터에서 지금 발전된 X죠. SNS 플랫폼 X에서 이 그록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록은 이 XAI에서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개발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지는
블랙포레스트 랩의 플럭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로라라고 하는 자체 모델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성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잠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써본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아가지고 오로라는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록2는 현재 무료로 지금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7달러를 내는 X의 프리미엄 이상 구독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실제 한번 사용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가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억 8천억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고,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픈 AI는 현재 기업 가치가 208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이고 하니까 그록에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X에 접속하셔가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록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새해 아침에 밝은 태양이 구름을 뚫고 오르는 광경을 영화처럼 그려줘 라고 하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아주 이쁜 그림들을 잘 만들어주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도 텍스트를 이제 해피 뉴 이어라는 텍스트를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됩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지인분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동영상 생성 AI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오픈 AI에서 소라를 발표를 했는데 소라 뉴스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업체들에서 동영상 생성 AI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생성은 중국 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러 업체들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오픈 AI의 소라하고 구글의 B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엔 소라가 이제 전격 출시가 됐는데요. 간단한 지시 한 번만 하면 1, 2분 만에 최대 20초짜리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영상 자체는 이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물리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인간의 움직임에는 아직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머리가 팔, 다리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각도로 움직인다든가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소라 첫 번째 버전으로는 참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두 번째 모델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좀 일관성이 있는 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직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라 .com이라고 아예 이 도메인 네임도 분리를 했습니다. 아주 소라.com이라고 하시면은 오픈 AI에서 운영하는 그 소라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웹사이트에 있는 첫 번째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샘플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뚝뚝 끊기는 거는 이 녹화를 할 때 좀 컴퓨터 성능이 좀 모자라서 뚝뚝 끊기는 거고요. 네,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비오죠. 비오는 텍스트 또는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화적, 그다음에 시각적 스타일의 고화질 동영상을 빠르게 생성을 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 있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라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이제 비오2는 실제 물리학 그다음에 인간의 움직임 그다음에 표현의 뉘앙스에서 어, 서로보다가 더 나은 이해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다 사용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이번에는 좀 이긴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